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후 9시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33만 8천 명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급감을 했다라고 소식이 나왔는데, 자, 지금 주말 하루 만에 지금 더블링이 나와 버렸죠. 자, 지금 요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 코로나, 이 오미크론, 이 스텔스 오미크론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이죠. 이게 언제까지 갈지 정말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이렇게 큰 숫자로, 아주 많은 숫자로 언제까지 갈지 정말로 이거 무시무시합니다. 참으로 무시무시하죠. 자, 여기에 지금 보시면 몇 달 동안에 지속이 되는 롱 코비드가 지금 비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은 제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흡입형 레키로나, 이 CTP63. 자, 아무리 따져봐도 이 흡입형 레키로나 CTP63은 이 셀트리온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로 초대형 메가 블록버스터가 초대형 이 메가 블록버스터 약물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너무나도. 자,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드디어 이런 후유증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죠. 이 후유증 부분이 정말로 이거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초기에 코로나 치료제 가지고 막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괜찮네, 죽지만 하면 되지, 좀 지나니까 낫네, 그냥 목감기 수준이네,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 이게 지금 후유증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안 걸려야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걸리고 있죠. 그러면 초기에 이런 흡입형 레키로나 같은 이 제약 조건도 없고 효과 좋은, 가격도 지금 만만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돼야 됩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부작용도 없어야 되고, 그게 이제 완벽하게 지금 다 모든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결국은 지금 이 셀트리 만들고 있는 이 흡입형 레키로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릴리에서 만들고 있는 이 항체 치료제, 주입형 정맥 주사용 항체 치료제는 좋긴 좋지만 한 번 맞는데 뭐 200만 넘어가죠. 나라에서도, 정부에서도 지금 그렇게 대응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담이 크겠죠.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 델타 대비해서 치사율도 좀 줄어든 상황이니까 부담이 많이 되죠. 그리고 이 팍스로비드와 몰루피라비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찐따죠. 한 군데가 좀 약간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여성 임산부는 맞으면 안 되고, 그리고 30% 정도밖에 안 되고, 이게 이제 몰루피라비드. 그리고 팍스로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약 조건이 너무 많죠. 간이 안 좋으면 먹으면 안 되고, 네가 복용하고 있는 약이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고, 끊고 먹고 이런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처방을 하나 한 게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혹시라도 하는 이런 위험성, 이런 제약 조건이 너무나도 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이제 단점이 많은 상황임에도 수요가 어마어마하죠.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CTP63이 성공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셀트리온이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셀트리온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수준을 완전히 훌쩍 뛰어넘을 겁니다. 아마 제 말대로 될 가능성이 정말로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뭐 반 전문가죠. 지금 이런 통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흡입형 레키로나는 셀트리온이 최종 목표로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정말로 크게 초메가히트 상품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너무나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본업은 워낙에 잘 하고 있고, 요 부분이 제 예상대로 맞아 떨어지게 되면 정말 무시무시한 상승을 보게 될 겁니다. 정말로 무시무시한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기업이 급성장하는 그런 스토리가 딱 진행이 돼 버리면 이 주가는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한번 두고 보시면 되겠죠. 두고 보시면. 자, 이런 부분이 더욱더 확실하게 이런 영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오후 9시 기준으로 33만 8천 명인데 이것도 하루 기준으로 하면 이거 뭐 35만 명 훌쩍 넘기겠죠. 급감 하루 만에 더블링 수준으로 아주 급증해서 속보가 나왔죠. 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지금 스텔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 대부분 보면 하락이 쭉 증가하고 있죠. 자, 요거는 정말로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역시나 맞다라는 아주 확신을 주는 소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몇 달째 지속되는 코로나 증상, 롱 코비드가 비상인데, 자, 이거 보시면 이 후유증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없는 사람도 있지만 이 후유증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자, 코로나 확진자 87%가 한 차례 이상 후유증을 경험했죠. 87%입니다. 무려 87%.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후유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이제 코로나에 걸리고 나면 이 피로감이 계속 지속이 된다는 이런 부분, 그리고 운동할 때 호흡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된다는 부분, 그리고 탈모, 그리고 가래가 계속 끓는다는 부분, 그리고 계속해서 목이 마른다는 부분, 뭐 등등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그게 잔존 바이러스나 면역 반응이 후유증 유발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오미크론이든 델타든 이 코로나가 그냥 쉽게 볼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딘가 몸이 좀 고장이 나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속이 오래 되는 부분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감염이 되면은 초기에 제대로 치료를 빨리 해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감염이 딱 되었다. 일단은 내가 코로나다 그러면 많이 아프든 말든 이런 부분으로 전개가 되면은 이거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다. 그래서 감염이 되면은 초기에 치료를 딱 해버리면 이런 거 이제 다 생각 안 해도 되죠. 탈모, 가래, 호흡곤란, 그리고 피로감, 그리고 목마름,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감염이 됐을 때 초기 치료를 통해서 바이러스 복제를 줄여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팍솔비드 처방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게 또 가격이 워낙 비싸죠. 80만 원. 물량도 얼마 없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루에 33만 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뭐 지금 확보된 물량 하루치도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니까 다 이거를 갖다가 처방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처방이 되느냐? 스테로이드하고 감기약 가지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작업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뭔가 여러 가지 측면이 다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흡입형을 키워나간 그런 가격, 안전성, 부작용, 그리고 편의성, 이런 부분을 다 갖춘 그런 치료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좀 가볍게 온 그런 이 사람들도 전부 다 그냥 흡입을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냥 집에 하나씩 비상약으로 놔두고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일단 흡입하고 봐야 되죠. 한번 흡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노출될 가능성이 아주 줄어들게 되는 거죠. 어떻게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관건입니다. 이게 그 이후 후유증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부분에 대한 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좀 가볍게 지금 정말 표시도 안 나게 넘어가면 그거에 뭐 치료 안 해도 되겠죠. 표시가 안 나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열이 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약이 없으니까 그나마 감기약으로 무조건 해야 되겠죠. 현재로는. 그렇지만 이제 약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코로나 치료제를 가지고 치료를 해야지 감기약하고 뭐 스테로이드 이런 걸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워낙에 많은 후유증들이 있는데 어떤 분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물을 마셔도 맥주의 거품 맛이 나고 콜라를 마셔도 맥주의 거품 맛이 나더라. 그렇게 그래서 어떤 걸 먹어도 맥주의 거품 맛이 나더라. 이런 후유증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지금 직전에 A씨 이렇게 보면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열흘이 지나서 격리 해제가 됐지만 최근까지 냄새를 맡지 못하는 후유증을 겪고 있죠. 별의별 후유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냄새 맡지 못한다는 부분은 좀 많은 편이죠. 이거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지만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2달 이상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심각한 겁니다. 이런 거는 후유증이 낫지 않는 것인지 라는 불안감이 지금 커지고 있죠. 다행히 후각은 서서히 돌아왔지만 아직까지 예전처럼 냄새를 잘 맡지 못한 상태다. 자,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불편뿐 아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하다. 이런 소식도 있죠. 그래서 지금 1200만 명이 넘어서면서 이처럼 상당 기간 동안에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말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거지, 현재 말을 안 하는 그런 사람까지 다 하면은 정말로 많을 겁니다. 아마도 이른바 롱 코비드로 불리는 장기 후유증 일부 확진자에서만 나타난 증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번이라도 후유증을 경험한 사람이 87%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피로감이 제일 많죠. 57.4%. 계속 피로하다는 겁니다. 운동시 호흡곤란도 40.4%, 꽤 많죠. 탈모도 38.3%, 가래도 21.3%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WHO 코로나 증상이 3개월 동안 지속될 수 있고 일부에서는 6개월에서 9개월까지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거 심각한 거죠. 이거는 이 정도면 아주 후유증을 계속 겪으면서 지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빠르게 지금 잡아버리는 그게 필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코로나 치료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경증에서도 전부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중에서 보면 호흡곤란이나 숨가쁨, 피로, 운동 후 권태감, 사고력 또는 집중력 저하, 브레인포그죠. 멍한 느낌, 그리고 기침, 가슴 통증, 두통, 심장 이상 박동, 관절통, 근육통, 설사, 수면 문제, 발열, 현기증, 발전 정말 많습니다. 감정기복, 후각, 미각 저하, 생리주기 변동 등으로 너무나도 다양하죠. 이거는 초기에 무조건 잡아요. 무조건 잡아버려야 되는 거다라고 봐야겠죠. 개그맨 박명수도 최근 자신이 진행한 라디오에서 코로나 완치된 지 3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코 맹맹한 소리가 난다. 기침이 나고 답답하고 지금도 약을 먹고 있다. 정말 아프다. 자, 코 안에 누가 주먹을 넣어둔 것 같다. 독감하고는 전혀 다르고 목소리도 잘 안 나온다. 그러고 있죠. 자, 이 원인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코로나 부분은 지금 밝혀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유증에 대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약까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약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이 흡입형 레키로나는 아마 전 세계 가정에 상비약으로 집집마다 준비가 될 가능성이 정말로 크다라는 그런 부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